안녕하세요. 퀀트5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아주 짧은 퀀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투자자 또는 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 퀀트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고요. 단순한 시나리오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트레이드5 퀀트라고 했는데요. 트레이드5를 먼저 소개를 하죠. 퀀트5는 현재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고요. 채널의 소개 동영상에서 트레이드5는 레스트 5 파동을 트레이드하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트레이드 5는 저의 닉네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 블로그에도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들어가 있는 프로필 사진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나요? 트레이드 5는 또한 브랜드 네임이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드 5 퀀트는 C#로 구현한 소프트웨어로서 퀀트를 위한 몇몇 기술적인 방법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퀀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퀀트의 정의는 뭘까요? 의미를 최대한 왜곡하지 않으려고 영문 그대로 실었는데요. 양해 바랍니다.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퀀트를 투자 위험을 수학적으로 측정하듯이 금융업계에서 수학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했네요. 반면 위키피디아에서는 퀀트를 금융용어로서 퀀티테이티브 애널리스트나 퀀티테이티브 펀드 또는 퀀티테이티브 인베스팅 등을 칭한다는데요. 이들은 모두 수학적 기법이나 수치화된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참조를 많이 하는 인베스토피아에는 퀀트와 관련하여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가 수학 및 통계적 모델링, 측정 및 연구 등을 통해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군요. 특히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는 투자 기회 분석에 사용된다고도 하는군요. 특정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한 결정을 할 때 PER이나 EPS 등 재무 비율을 사용하는 것도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하는 것이랍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할인 현금 흐름이나 옵션 가격 결정 등과 같은 복잡한 계산까지 그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하네요. 인베스토피아에는 퀀티테이티브와 대비해서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너무 퀀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 같은데요. 회사의 평판이나 그 구성원들의 도덕성 같은 것들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지만 수치화되긴 어렵기 때문인 거죠.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수치화된 척도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종목의 스토리를 이해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보셨던 몇몇 사이트들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퀀트는 결국 수치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적 또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금융 분야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또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가 퀀트라고 볼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무슨 주제에 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빈번히 생기는 의문이 바로 어떤 종목을 고를까라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 퀀트5 채널에서 공유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단순한 시나리오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1, 4분기 실적 시즌이었죠.
그 실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년 연속 이익 성장한 종목들 중에 최근 실적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는데 PER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모르겠습니다. PER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기대를 갖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어쨌건 이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웨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트레이드5 퀀트의 초기 화면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그 시나리오에만 집중하기 위해 트레이드5 퀀트의 세세한 내용은 자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설정된 내장 DB를 선택을 한 후 증권사 API에 연결을 합니다. 현재는 대신증권의 사이버스 플러스와 키움증권의 오픈 API를 지원하는데요. 저는 주로 사이버스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아마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 메뉴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스케줄, 히스토리, 필터가 그것들입니다. 스케줄이야 말 그대로 스케줄링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일 거고요. 히스토리는 작업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일 것이고요. 필터를 보죠. 우리의 시나리오를 풀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해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추려낸 후 적절하게 순위를 매겨야겠죠. 이런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필터가 파이낸스 필터와 렐러티브 퍼포먼스 필터인데요. 두 필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고 우리의 목적에 따라 설정을 한 후 사용을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스케줄링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실제로 실행시키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히스토리에서 확인하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스 필터와 렐러티브 퍼포먼스 필터가 함께 실행된 6월 1일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록 혹은 상장된 종목 2,400여 개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종목을 추려보겠습니다. 이 년 연속 이익 성장을 했고 특히 직전 연도는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한 종목이 몇 개인지 볼까요? 약 340개 정도 되나 봅니다. 그 중에서 PER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추려보면 약 60여 개가 나오는군요. 이 상태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각 종목들의 내용 또는 스토리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 즉 퀄리테이티브 측면은 도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수치화된 데이터로 순위를 매겨볼까요? 이 우측에 보이는 테이블의 컬럼 헤더들은 심볼과 타이틀을 제외하면 분석에 사용된 필터들의 결과에 대응되는데요. 클릭하면 올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상승 모멘텀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만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다섯, 열. 이렇게 블록 선택을 하고 드래그 드랍을 프라이스 인덱스 버튼 위에 하면 선택된 10개의 종목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하락하지 않은 것만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7개가 나왔군요. 포함된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더 상대평가가 아닌 각각의 종목에 더 상세한 내용을 보려면 마찬가지로 블록 선택을 하고 드래그 드랍을 해서 인포 차트 버튼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종목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차트 창이 열립니다. 우측 하단에 상승 중인 PER 밴드가 보이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주가는 파란색 선인데 점점 밴드의 하단으로 움직이고 있죠. 점점 더 저평가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웨이팅 스텝에서는 렐러티브 퍼포먼스 필터의 여러 평가 척도에 의한 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피티션 탭에서는 경쟁사들과의 비교 차트를 볼 수 있고요. 우리손 FNG의 경쟁사 중에 신세계 푸드가 포함되어 있군요. 신세계 푸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만 보면 조금 전에 우리손 FNG보다는 좋아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나리오를 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퀀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